12월 16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2% 하락한 2488.9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69% 상승한 698.5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5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0종목, 코스닥에서는 4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벡트, 케어랩스, 유비온, AB프로바이오, 뱅크웨어 글로벌, 에이럭스, 삼보산업, 효성 OMB, 넥스트아이, 휴맥스홀딩스 11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56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우원식 테마입니다.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계요직 인물의 신뢰도 조사에서 56%의 지지율을 얻고 1위에 올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를 기록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대표이사가 우원식 의장과 동일한 경동고등학교 출신으로 알려진 뱅크웨어 글로벌과 효성 OMB 등의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반면에 탄핵안 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이어오던 이재명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재료가 소멸되며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한다는 소식에 한동훈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였어요. 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번 이준석 테마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 출마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현재 만 39세인데요. 대선 출마는 40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대선 출마 가능 여부는 탄핵안이 언제 인용되냐에 따라서 갈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31일 전까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1월 31일 이후의 결과가 나온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해당 소식에 이준석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홍준표 테마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이 되시라는 지지자의 응원에 감사하다고 답하며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오늘 이재명 관련주와 한동훈 관련주들이 급락하면서 다른 정치인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었는데요. 우원식 및 이준석 관련주들과 함께 홍준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제약바이오 테마입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이 올해 안에 국방수권법에 포함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예산지속 결의안 등 올해 안에 통과되는 필수 법안 안에 생물보안법을 끼워 넣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예산지속 결의안은 자금 조달 마감일을 연기하고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번 달 20일까지가 결정 시한입니다. 해당 소식에 생물보안법의 통과 기대감이 지속되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이 중에서도 AB프로바이오는 미국 관계사인 AB프로홀딩스가 나스닥의 스펙 기업인 아틀란틱 코스탈 애퀴지션 2와의 사업 결합을 마무리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AB프로홀딩스는 이번 합병을 통해 최대 6천만 달러의 자금 조달 기회를 마련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현장 발표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콘퍼런스는 다음 달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5번 드론 테마입니다. 국토부는 한국 드론 기업들의 올해 해외 수출액이 작년 대비 62% 성장한 232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지역도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 품목은 기체나 부품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일론 머스크가 유인 전투기를 드론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드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6번 테슬라 테마입니다. 테슬라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인수팀은 교통당국이 요구할 경우 제조사가 자동차 충돌사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폐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제도는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제도로 해당 조항이 실제로 폐기된다면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내년 상반기에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전해졌는데요.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해당 차량의 실제 구매 가격은 4,2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 같은 소식에 머스크로 인한 자율주행과 전기차 산업의 성장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일부 2차전지 및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벡트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벡트는 상업용 및 교육용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빔 프로젝터와 평판형 TV, LED 전광판, 전자칠판 등의 디바이스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비주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장중 최고 172%까지 상승했지만 종가는 공모가 대비 98%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엑스게이트는 양자암호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구글이 국제학술지인 네이처를 통해 최신 초전도 양자 컴퓨터 칩인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양자암호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구글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는 일론 머스크에게 스페이스X의 스타쉽 우주선을 활용한 우주 양자 컴퓨팅 클러스터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머스크는 호감을 보였다고 전해졌어요. 윌로우 같은 양자칩의 양산에는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지속 이슈로 작용되며 엑스게이트가 양자암호 관련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슨을 비롯한 일자리, 저출산, 창투사, 신재생에너지, 지역화폐 등의 정책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조기 대선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이 내놓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즈익 스튜디오를 비롯한 오징어 게임 및 콘텐츠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의 팬 이벤트가 열린 가운데 현장에는 2,000명이 넘는 팬들이 몰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집션 시어터에서 열린 시사회에서는 500여 명의 미디어 관계자들이 자리를 메우고 오징어 게임2의 1편을 관람했다고 전해졌는데요. 60분 분량의 상영이 끝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오징어 게임2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위즈익 스튜디오를 비롯한 콘텐츠 및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신테카바이오는 언론을 통해 물질 발굴부터 임상관리까지 가능한 AI 신약 개발 플랫폼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모든 과정을 슈퍼컴퓨터가 관리해주는 세계 유일한 시스템으로 기존에는 5년 이상 소요되었던 신약 개발 과정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게 목표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입으며 신테카바이오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끝으로 이수페타시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수페타시스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이수페타시스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고 전해지면서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러나 이수페타시스는 지난주 수요일 장마감 후 유상증자 내용을 일부 정정하는 신고서를 냈는데요. 이번 정정 신고를 통해 금감원은 다시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에 대한 심사에 나서게 됐어요. 해당 정정 신고서를 금감원이 받아들인다면 이수페타시스는 유상증자 청약을 거쳐 내년 3월에 신주를 상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일신석재, 2위는 대원전선, 3위는 한국앙코르유전,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대상홀딩스, 6위는 써니전자, 7위는 삼부토건, 8위는 이수페타시스, 9위는 SG글로벌, 10위는 이스타코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원전선, 한국앙코르유전, 이수페타시스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벡트, 2위는 나우아이비, 3위는 엑스게이트, 4위는 대성창투, 5위는 유니슨, 6위는 제이시언 시스템, 7위는 위즈익 스튜디오, 8위는 KD, 9위는 AB프로바이오, 10위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벡트, 엑스게이트, 유니슨, 제이시언 시스템, 위즈익 스튜디오, AB프로바이오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이수페타시스, 4위는 네이버, 5위는 카카오, 6위는 MNC솔루션, 7위는 HD현대일렉트릭, 8위는 대원전선, 9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위는 대상홀딩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와 대원전선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벡트, 2위는 엑스게이트, 3위는 루닛,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KCS, 6위는 에이럭스, 7위는 제이시언 시스템, 8위는 비보존제약, 9위는 신성델타테크, 10위는 펩트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벡트, 엑스게이트, KCS, 에이럭스, 제이시언 시스템,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전체적으로 신규 상장주, 양자암호,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이 높은 거래대금과 함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